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 만든 거대한 지하 미사일 기지들이 화염에 휩싸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막대한 자본이 말 그대로 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두려운 붕괴는 지하가 아닌 지상에서, 즉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과 국가 경제의 심장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의 수장이 직접 나서서 경제적 파국을 경고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위기 속에서 정권은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이는 곧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다른 곳에 썼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제 정부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최고 지도부의 경고는 이 전쟁을 주도하는 군 수뇌부를 향해 뼈아픈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해지면서 국가의 행정수반과 실질적인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수뇌부 사이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은 현재의 강경한 군사적 접근 방식이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주변국을 향한 무력 과시와 전쟁의 확전이 오히려 국가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고 불과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국가수반은 주변국들에게 그동안의 공격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맹렬한 공격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지도자들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평화를 위해 이웃 국가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의 무의미한 충돌을 막고 무너져가는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는 곧 닥쳐올 거대한 경제적 쓰나미를 미리 예견하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교적 방파제를 쌓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군 수뇌부의 반응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수장의 사과 발언을 즉각적으로 처리하도록 압박했고 강경파 인사들은 국가가 그 어떤 것에도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던졌습니다. 정권의 명운을 건 싸움이기에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타격하겠다는 섬뜩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가 너무나도 빠르게 휘몰아치면서 많은 이들은 왜 국가의 수장이 갑작스럽게 사과를 했고 또 왜 그렇게 서둘러 입장을 번복해야만 했는지 깊이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는 경제 지표와 파탄나는 민생 속에서 그는 어떻게든 확전을 막고 국가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막아보려 했던 유일한 브레이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브레이크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국가는 벼랑 끝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최신 경제 지표를 들여다보면 이 국가가 왜 이토록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과거 국가 총생산의 25% 이상을 차지했던 석유 수출은 군사적 봉쇄 조치로 인해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제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던 5%의 일반 수출품마저 증발해버렸습니다. 주요 해협을 통한 거대한 유조선은 물론이고 평범한 컨테이너선조차 오가지 못하는 상황은 국가 경제가 의존하던 젖줄이 완전히 끊겼음을 의미합니다. 물가 상승률은 40%를 훌쩍 넘어섰고 경제 성장률은 0%라는 참담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청년들의 실업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여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수십억 달러를 허공에 날리며 미사일 기지를 짓는데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철저히 외면당했고 국가의 우선순위는 완전히 뒤틀려버렸습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경제의 붕괴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은 불과 한 달 만에 50%나 폭등했고 어떤 생필품들은 매 시간마다 가격표가 바뀌는 기현상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샀던 빵 한 덩어리의 가격이 오늘 2배가 되는 끔찍한 현실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여파도 크지만 정부의 대응 방식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국가 전역의 인터넷망을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9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외부 세계와 단절되었고 이는 현대사회에서 산소 공급을 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인터넷이 없으니 기업들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고 공장들은 원자재를 주문하지 못해 가동을 멈췄습니다. 물건을 주문해도 배송 시스템이 마비되어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조차 없습니다. 모든 물류와 유통망이 얼어붙으면서 상점의 진열대는 텅텅 비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극도의 공포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끔찍한 디지털 마비 사태는 사람들의 생명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의 상황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환자들을 돕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민수라는 이름의 한 의사가 전하는 이야기는 이 비극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인터넷이 끊기면서 환자들의 과거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도 없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약을 제대로 처방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약을 얼마나 복용하고 있었는지 파악할 길이 없으니 혼란은 가중되고 응급 환자는 끝없이 밀려드는데 의료진의 손발은 꽁꽁 묶여버렸습니다.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의료 현장에서 이러한 정보의 단절은 곧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민수 의사는 약을 구하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의 눈빛을 보며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를 비롯한 수많은 의료진들이 촛불 하나에 의지해 밤을 새우며 생명을 구하려 애쓰고 있지만 시스템의 붕괴 앞에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와 생명의 마비에 더해 디지털 결제 시스템마저 멈춰서면서 사람들은 그야말로 원시 시대로 돌아간 듯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과 신용카드가 무용지물이 되면서 사람들은 오직 현금을 구하기 위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현금 가치는 폭락하고 있지만 전자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휴지 조각이 되어가는 지폐라도 움켜쥐어야만 하는 처절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초고액권 지폐가 발행되는 총극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과 현금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000만 단위의 새로운 지폐를 시장에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숫자가 적힌 지폐 한 장의 실제 가치는 불과 7,000원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은행 시스템이 완전히 멈출 것을 두려워하며 몇 시간씩 줄을 서서 돈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손에 쥔 돈은 겨우 며칠을 버티기 힘든 푼돈이지만 그마저도 없으면 당장 내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강인한 생명력과 연대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웃들은 서로가 가진 얼마 안 되는 식량을 나누고 불안에 떠는 아이들을 함께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려는 평범한 사람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잔혹한 전쟁의 현실과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국가 지도부는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거창한 구호를 외치지만 정작 그들이 보호해야 할 국민들의 삶은 매일 밤 공포와 굶주림 속에서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 빛이 존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거대한 파국을 맞이하게 될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벼랑 끝의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에 길게 늘어선 절망적인 줄과 무너져 내리는 일상은 하루아침에 벌어진 비극이 아닙니다. 이 깊고 어두운 시면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불과 얼마 전 실시된 선거에서 국민들은 벅찬 희망을 품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내세운 약속은 단순하지만 절실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삼키는 무의미한 지하 군사시설 건설을 멈추고 대신 무너진 국가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의 막대한 부가 보이지 않는 땅속으로 사라지는 동안 지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정상화하여 오랜 기간 국가의 목을 졸라온 경제 제재를 풀고 평범한 사람들의 식탁에 다시 풍요를 가져다 주기를 원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찬 일자리를 제공하고 오랜 세월 국가사회를 지탱하며 헌신해온 지혜로운 노년층에게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국민들은 평화로운 일상과 경제적 안정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그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간절한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투표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는 듯 보이지만 국가의 궁극적인 권력은 단 한 명의 최고 지도자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 지도자는 서방 세계를 철저히 불신했고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라는 새로운 행정부의 핵심 정책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단칼에 거부당했습니다. 이는 곧 경제제재 해제라는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음을 의미했습니다. 경제는 반등할 기회를 잃고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했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생존을 위한 외침을 토해냈습니다. 대통령마저 자신의 무능을 탓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해 더 나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자조 섞인 한탄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심장부는 자신들의 통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강압적인 힘으로 억눌렀습니다. 무리하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치른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고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국가는 전쟁이라는 더 큰 재앙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는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자신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마저 포기해야 하는 기막힌 역설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주요 해협의 통제권입니다. 애초에 군 수뇌부가 계획했던 전략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해협을 봉쇄하여 전 세계적인 석유 공급망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이를 통해 글로벌 유가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유가가 폭등하면 아시아와 유럽은 물론이고 세계 최강 대국마저
극심한 정치적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치솟는 유가가 국제사회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휴전을 종용하게 만들 유일하고도 강력한 지렛대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단지 특정 국가의 선박 통행을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고통받게 만들어 스스로 백기를 들게 하려는 거대한 볼모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텅 빈 굴고 앞에서는 그 어떤 거창한 전략도 한낱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국가 경제가 붕괴 직전에 몰리고 당장 내일 사용할 국가 운영 자금조차 바닥을 드러내자 그들은 결국 굳게 닫았던 해협의 문을 조용히 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주변국인 파키스탄의 고위 관료는 자국의 선박 수십 척이 아무런 제재 없이 해당 해협을 무사히 통과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험난한 해협 현장에 직접 접근했던 한 외국인 기자의 생생한 현장 보고입니다. 그는 거친 파도 위에서 90척이 넘는 거대한 유조선과 화물선들이 끊임없이 해협을 오가는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이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의 거대한 선박들이 자유롭게 화물을 실어 나르고 있었고 이는 군사적 봉쇄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활발한 해상 물동량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은 현재 정권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절박한 벼랑 끝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장 국가 경제를 지탱할 현금이 절실하게 필요하기에 그들은 겉으로 내세웠던 군사적 자존심을 조용히 내려놓고 외국 선박들의 통행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서서히 멈춰가는 국가의 심장을 잠시나마 뛰게 할 생명줄과도 같은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거시적인 전략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치명적인 패착입니다. 해협을 통해 원유가 원활하게 전 세계로 공급되면 시장의 석유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하며 안정세를 되찾게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유가 폭등이라는 강력한 외교적 지렛대가 완전히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